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항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은 국가에, 주변 여전에, 배우자에, 교육에, 건강에,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아니 그럼 원치 않는 질병,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 잘못이 없는 사고를 당해도 다 내 책임이란 말인가? 그럴 때도 책임은 항상 나한테 있다는 말인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한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얌전하게 잘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와서 왕창 긁었다고 하자. 이것도 당신 책임인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멀쩡한 차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 길길이 뛰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찌그러졌던 부분인데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겠다는 계산을 순식간에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돈을 버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선 항상 책임이 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물론 우리를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닥치든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은 것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 오렌지가 하나 있다. 이 오렌지를 부드럽게 누르면 안에서 뭐가 나올까? 물론 오렌지 즙이다. 뭐 그런 싱거운 질문이 다 있냐고? 그러면 그 오렌지를 짓밟으면 뭐가 나올까? 오렌지 즙이다. 만약 그 오렌지를 벽에 던지면 뭐가 나오나? 역시 오렌지 즙이다. 이때 오렌지는 자신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내놓았느냐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 오렌지는 항상 자신이 안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온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내보인 반응에 대한 책임 말이다. 책임은 잘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물론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대응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스스로 선택한 대응이 좋지 않은 것이었을 땐 이런 변명의 유혹이 더 강해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분명 멱살 잡고 싸우는 것 말고도 다른 대응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 독사를 잡아 죽인다고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독을 더 빨리 퍼지게 할 뿐이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독을 뽑아내는 게 상책이다. 얼굴 붉히고 싸울 힘이 있으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게 상수이다. 예컨대 지금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전에 했던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한 반작용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의 대응이란 곧 어떤 사건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 책임의 단어에는 대답 리스폰스가 노련한 능력, 어빌리티이란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책임이란 영어로 노련하게 대답하는 능력이 된다. 결코 주먹엔 주먹으로, 도발엔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분명 능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미룬다. 사람들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 흔히 들먹이는 말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이다. 태어나길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너도 내 상황이 되면. 한 청년이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기자들이 그 청년에게 살아온 과정과 범행 동기를 물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라곤
항상 술에 취해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었다. 식구들은 아버지가 훔쳐온 물건들로 연명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6살 때 도둑질을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살인 미수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그는 이제 두 사람을 진짜로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말로 맺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안기지들이 그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 유능한 변호사가 된 그는 주변의 신망도 높고 지역사회와 교회에서도 흔히를 하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살인한 청년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맺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렇게 오래 몸소 체험한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유전인자, 똑같은 부모, 똑같은 가정교육,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 해석은 달랐고 그 대응 또한 정반대였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아마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났을 것이다. 한 사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또한 두 사람한텐 책 한 권쯤 손에 들고 읽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끝까지 읽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진짜로 그랬는지 지금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싫다고 버둥거려도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오늘 모든 사람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각자에게 3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 저녁 무렵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사람들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200만 원 정도가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만 지나면 다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돈의 분포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책임은 잘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금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당신한테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은 나의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수입이 2배 이상 늘은 사람도 많고 자신의 수입에서 최소 20% 이상을 저축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를 알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많다. 또 운동에 취미를 붙이고 건강한 식생활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많고 세미나에서 배운 명상법을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15분씩 실천하여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사람도 많다. 세미나에서 배운 투자법을 활용해 몇 년째 계속 한 해 12-2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전화도 받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늘어난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기 그지없다. 이제 당신도 만족에 들떠있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바란다. 빚이 완전히 청산되고 추가 수입원이 생기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법, 돈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세미나에 참석만 했을 뿐 그 이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내가 요술 지팡이로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창고에 금은 보화를 채워주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도 있다. 3년 전 경제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나의 세미나에 참여했던 한 청년을 얼마 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이런 말로 인사를 건넸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은 제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더군요.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또 그 사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말이었다. 이어 청년은 그가의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엔 좋았죠. 벌써 첫 해에 1,500만 원이나 수입이 늘었고 수입에서 25%나 저축을 했지요. 그 다음 해에는 4천만 원이 모여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친구 2명과 투자 모임을 만들어 함께 돈을 굴렸어요. 그 결과 한 해 평균 17.3%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나는 돈 모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모은 돈으로 뭘 했느냐고요?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는 포르쉐를 샀지요. 이 청년은 신념을 바꾸었다. 그는 2년 동안 돈 관리를 잘해서 부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배운 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이후 태만해지기 시작했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다. 그러고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인가?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오히려 인간적이 아닌가? 하지만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은 아주 쉽고도 유혹적이다. 또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 동료한테 책임이 있다. 몸이 아픈 걸 어쩌란 말이냐 등등. 그렇다면 당신은 회사나 동료나 건강에 자신의 권한을 넘기기 원하는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권한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 바로 이 때문에 나는 모든 책임을 기꺼이 나 자신에게 돌린다. 내 삶에 대한 권한을 나 스스로 행사하고 싶기 때문이다.